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봤던 부분이 뭐랄까요. 흔히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 이제 토지동 사유를 봤죠. 근데 보시면 두 가지가 되게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수업한 거 이제 복습 한번 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지적 공부 그랬죠. 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일단 지적 공부라는 말 주의하세요. 자, 보시면 우리 책은 2장이 돼 있고 지적 공부라고 돼 있죠. 보시면 여기 명칭 이렇게 하세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요게 이제 지적 공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흔히 시험 들어가시면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주로 나온 게 뭔가면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이제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토지대장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토지대장은 이제 A4용지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A4용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위에다 이제 명칭을 적어야죠. 이렇게 적었어요. 토지대장 딱 적어줘, 이렇게. 토지대장에다 쓰고. 요 토지대장은 크게 이제 등록상. 이렇게 하면 두 개 떠올라야죠. 나중에 다 외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토지대장 나오면 절반을 잘라서. 자, 여기. 왼쪽은 뭐다? 왼쪽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의 표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른쪽은 뭐다? 여기는 소유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또 올려보세요. 우리가 흔히 왼쪽을 지금 토지의 표시 그랬죠. 토지의 표시. 그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는 뭐가 있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예요. 여기서 토지대장. 여기 들어온 토지 표시는 4가지 있죠? 자, 4개 뭐? 4개?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온 4가지.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4가지. 이렇게. 토지 표시. 자, 오른쪽 뭐? 오른쪽 소유자. 소유자의 뭐?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2가지예요. 그래서 자, 자르세요. 앞으로 이제 토지대장 등록사항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제일 먼저 절반 잘라서 왼쪽은 토지의 표시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오른쪽은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2개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자, 왼쪽 꼭대기 위에. 자, 위에는 뭐가 들어온다? 위에 이제 토지의 고유번호 들어와야죠. 이렇게. 자, 고유번호 이렇게. 또 이제 장부를 보면 지목이랑 면적이 있고요. 옆에 보면 까맣게 이렇게 돼 있고요. 사유라고 써 있어요. 그 사유가 뭐다? 그게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그래서 밑에가 이제 토지 이동 사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토지대장 등록사항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크게 이렇게 내묶음.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항들은 나중에 외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만 일단. 오케이. 보시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자, 도면 나와야죠. 자, 도면. 도면도 또 올려보세요. 자, 도면. 도면도 시험 나오면 똑같아요.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보시면 자, 도면을 딱 그럼 이렇게 했어요. 꼭대기에 이제 오른쪽에 십자가 표시 있더라. 요게 이제 뭐다? 요게 이제 색인도 그랬죠. 도면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색인도. 이렇게. 그럼 옆에 그 다음에 이제 시, 구, 동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 몇 장 중에 몇 호. 이렇게. 밑에는 축척. 그리고 이제 축척 밑에는 실제 도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테두리선을 딱 그리죠. 그래서 도면에 들어오는 붉은 테두리선. 자, 얘는 뭐다? 요게 이제 자, 우리 흔히 말하던 뭐? 그리고 이제 도곽선. 도면의 테두리선. 다른 말로 이제 도면의 기준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좌우 사이드. 아래 위에 이렇게 숫자가 있죠. 요게 이제 도곽선 수치. 이렇게. 또 이제 보시고. 그럼 요 안에는 토지를 그려야죠, 이제. 자, 토지를 그립니다. 이렇게. 토지를 딱 그려 놓으면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10의 대, 11의 주, 12의 공. 요만큼 적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도면 꼭대기에 십자가 표시. 얘는 뭐다? 요게 이제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구동. 자, 요게 뭐다? 요게 소재. 그 다음 지적도. 요 지적도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도면의 제명. 뭐 지적도 오든가 임야도 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도면의 제명. 그러면서 이제 몇 장 중에 몇 호 돼 있고요. 그 다음 축척. 그 다음 이제 요 붉은 테두리선. 자, 요거는 뭐다?
요거 이제 도곽선. 도면의 기준선 이렇게. 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자, 10, 11, 12. 자, 요게 뭐다? 요게 이제 지번. 그다음 이제 대, 주, 공. 요게 지목. 그럼 이제 요 선은 뭐다? 요 선은 이제 경계 이렇게. 자, 이제 자, 도면 싹 가리고. 자, 또 올려보세요. 자, 도면에 들어오는 토지의 표시 네 가지 있습니다. 뭐? 네 개. 자, 또 올라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렇게 또 올라야지.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반복을 끌어내 봐야 돼요. 이렇게. 자, 또 보세요. 토지대장은 네 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에요. 네 개죠. 근데 지적도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적. 그러면 이게 다 달라요. 등록사항이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라는 소리 이렇게. 자꾸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뭐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일단 지적공부 파트는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기 두 양식 합반하죠. 양식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다음 이제 3장 부분 가야죠. 자, 3장에 가면 이제 토지 이동 그랬죠. 토지 이동. 첫 번째가 이제 토지 이동의 의 나왔어요. 자, 또 돌려보세요. 토지 이동. 자, 용어정이 뭐다?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포인트하고요. 토지의 표시.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내 토지에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 바뀌었다. 그걸 이제 잘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가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 종류. 다른 말로는 토지 이동 사유 그래요. 이것도 이제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제 주의하세요. 이 종류 파트가 이제 중요한데요. 최근에 특징. 자, 25회 시험 때 여기가 한 문제 나왔어요. 딱 한 문제. 그다음에 26회에는 여기가 아예 안 나왔어요. 자, 내년에 27회 안 나온다? 아니지. 내년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보시고 종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목 한번 쭉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이거 왔죠. 이제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자,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것. 그래서 그 대상 토지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했을 때 하나 대표. 두 번째가 이제 미등록 토지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대상 보시면 돼요. 용어적인 외우지 마시고. 그다음 이제 신규 등록은 신청 의무 기간이 얼마? 의무 기간 요거 60일. 이렇게. 자, 또 신규 등록할 때는 지적 측량은 한다 안 한다? 측량?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장부를 처음 만드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또 올려보세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등록 전환. 얘는 중요해요. 어려워요. 자, 또 올리세요. 등록 전환. 용어정의 뭐다? 용어정의. 등록 전환이라 하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그게 이제 등록 전환. 다시. 자, 보세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긴다. 그럼 신경 쓰여 이거예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그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세요. 정밀도가 좋아져야 빠져요. 훨씬 좋아지는 거죠. 또 하나 특징.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어요. 그러면 문제는 해당 토지는 지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지목이 바뀌어야지. 보세요. 임야를 그냥 지적도로 옮길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중요한 게 대상 토지 보시면 잘랐어요. 대상 토지를. 자, 원칙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목이 이제 안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자, 또 올리세요. 소유자가 자기 토지 지목을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죠. 그래서 뭔가는 지목 변경. 요 말이 뜨면 반드시 앞으로 그 말이 와야 돼요.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다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원칙.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지목이 이제 안 바뀔 수 있더라. 자, 요게 이제 세 가지예요. 자, 또 올려보세요. 첫 번째.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차 및 불합리한 때. 줄여서 도면의 통일성 그랬죠.
도면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상 지목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을 때. 줄여서 사실상 지목 변경. 이렇게. 사실상 지목 변경. 세 번째는 이제 도시관리 계획서 따른 분할. 도시관리 계획서.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보시고 여기서 하세요. 중요한 거. 전환시킬 때 지목이 안 바뀔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기가 주로 시험에 뜨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보셔야 될 게. 대상. 그 다음 또 이제 등록 전환. 의무기간 얼마? 똑같죠? 60일. 이렇게. 또 여기도 이제 지적 측량은 한다 안 한다. 가끔 이렇게 보면 전환. 요걸 되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그냥 옮겨 그려버리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축척이 임야도는 6천분의 1이에요. 그러면 6천분의 1짜리 임야도 토지를 500분의 1짜리 지적도로 옮기면 축척이 바뀌잖아요. 축척이 바뀌죠. 그러면 해당 토지는 당연히 지적 측량을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요. 보셔야 돼요. 그런 파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분할 나와야죠. 자, 분할 파트는 자, 그거 주의하세요. 의무적 분할. 의무적 분할. 자, 이제 확인하세요. 자, 의무적 분할. 의무적 분할은 어떤 경우에? 일필지 일부의 뭐? 용도 변경. 그래서 이제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자,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제 일필지 일부의 용도 바뀌면 반드시 분할해야 돼요. 이제 의무적 분할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네 번째 합병 나와야죠. 자, 합병도 뭐 같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요거 나와요. 의무적 합병. 자, 또 의무적입니다. 자,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두 번째 공공용 지목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억하세요. 다시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아파트 부지, 빌라 부지 이런 거 굳이 필지를 자를 필요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의무적 합병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공공용 지목인데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런 것들. 이 필지 자를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이렇게 보셔야죠. 또 이제 또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합병이라는 거 보세요. 토지를 두고 합병합니다. 합병하면은 몇 필지? 1필지. 여기는 그거 나와야 돼요. 합병 요건 이렇게. 요것도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지문입니다. 자, 합병 요건. 자, 그럼 보시고 이제 한번 또 올려보세요. 합병. 합병은 1필지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두 개 토지에 이제 소유자가 같아야죠. 자,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 두 토지에 지목이 같았고 지목이 같아야 한다. 두 토지에 지번 부여적 같아야죠. 지번 부여적 법정동 같아야죠. 이렇게. 소목동 이렇게. 또 이제 두 토지가 집안이 연속할 거, 연속하고. 그 다음 이제 등기 여부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했어요. 그때 이제 언젠가면 묶어서 했어요. 일필지 성립 요건.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다시 소유자가 동일하고 두 번째 지목이 동일하고 세 번째 지번부여지역 법정동이 같고 이렇게. 집안이 연속하고 등기여부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10가지예요. 10가지인데 이렇게 한겨가세요. 이렇게. 6가지.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합병 파트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파트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하나 굳이 하나 더 말하면. 자, 얘들은 다 측량해야죠. 자, 근데 합병할 때는 지역 측량 안 하죠? 안 합니다. 대신에 뭐 한다? 이제 토지 이동 조사한다. 그렇겠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자,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이 파트는 뭐 크게 뭐랄까요. 비중 높지 않고 여기는 그거 보세요.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여섯 번째가 이제 해면성 말소. 해면성 말소. 자, 이렇게 써요. 내 토지가 이제 바다가 딱 돼요. 바다. 더 이상 지적 공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그때 이제 등록을 말소해야지.
해면성 말소. 자, 주의하세요. 이 말소 파트인데, 이 말소는 이제 이렇게 써요. 토지가 받아들였다. 지적 공부가 필요가 없죠. 근데 요건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상회 복이 불가능해야죠. 두 번째는 다른 지목으로의 변경 가능성이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 토지동은 의무기간이 60일씩이에요. 의무기간이 60일. 근데 보시면 여기 말소 참 불쌍하죠? 토지가 받아들여버렸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 날짜를 30일 더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해면서 말소 여기는 의무기간이 얼마? 여기는 90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30일 더 줬어요. 30일. 왜? 30일 동안 이제 소주 먹으라고 이제. 그래서 합의 90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있어요. 소유자가 그럼 이제 90일 내에 말소를 해요, 안 해요? 말소를 안 해요. 그래서 자, 90일 지났다. 어떡합니까? 어떡한다?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해야지. 또 이제 직권 말소한 후에는 말소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죠. 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써요. 소관청에서 직권 말소한 후에는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합니다.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어, 종료. 보시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26회 시험에 문제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다시금 많아질 사항입니다. 보셔야 돼요. 등록 전환, 뭐 의무적 합병, 이런 것도. 의무적 분할 이런 거. 그래서 보시고, 그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훑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셨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그 다음 가세요. 자, 159 가시면, 그 7번에 이제,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적의 토지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가서, 161을 먼저 가세요. 161 가시면, 그 제4절에 축척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 축척 변경 최근에 시험에 2번 나왔어요. 24, 26.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 보시죠. 이제 그 세 번째. 이렇게 할게요. 세 번째. 여기 보시고 이제 제목을 이제 축척 변경. 이렇게 적어야죠. 축척 변경입니다. 보시고 첫 번째. 자, 우리 언제나 이렇게 했어요. 언제나 제일 먼저 뭐뭐뭐의 의익으로 와야죠. 첫 번째 또 나와요. 축척 변경의 의. 자, 의의이 중요합니다. 자, 체크하세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렇게. 그럼 이제 포인트 두 개. 첫 번째 지적도. 두 번째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의의를 잘 보셔야 돼요. 의. 이렇게. 보셨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가 와야죠.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다. 그럼 또 잘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첫 번째. 여기는 지금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랬죠.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러면 도면의 정밀도는 좋아져요, 나빠져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옮긴다. 당연히 좋아지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 대상 토지에서 첫 번째는 도면의 정밀성 그래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도면의 정밀성. 이렇게. 두 번째는 도면의 통일성 그럴 거예요. 통일성.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책장 보세요. 161. 그 2번에 축척 변경 대상 돼 있고요. 그 2번에서 이제 양가로 1번. 자,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일필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거기를 이렇게 도면의 정밀성 그러세요. 정밀성. 이렇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하나의 지방부에 관해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가 있을 때. 여기가 도면의 통일성 그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편입니다. 통일성이.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과거 구도시예요. 자, 구도시.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는 과거 구도시는 대부분 축척을 이렇게 1200분의 1로 그립니다. 1200분의 1. 이제 구도시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요. 어느 날 여기를 절반을 잘라서 요만큼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럼 봐, 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해당 토지는 축척을 얼마로 그릴까요? 가장 정밀하게 500분의 1로 그려야지.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3개 안에서 3개 한쪽은 500분의 1, 1200분의 1입니다. 그럼 도면 간에 통일성이 있다 없다? 통일성이 없어요. 그럼 이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요 지역 1200분의 1죠. 요 지역 전체를 500분의 1로 이렇게 옮겨 그려야죠. 요게 축척 변경이에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통일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의하세요. 축척 변경 얘는 중요하게 있어요. 절대로요. 일필지만화가 아니에요. 일필지 아니고 한 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다시 1200분의 1죠.
요 지역 전체를 500분의 1로 옮기자.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축척 변경입니다. 절대로 일필지만은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두 가지요. 정밀성과 통일성. 뭐 3번은 별 의미 없는 지문이고 이렇게. 무조건 이제 그 다음. 그 이제 문제. 자, 그럼요. 1000분의 1죠. 요 지역 전체를 500분의 1로 옮겨 그래야죠. 근데 보시면 이제 이게 축척 변경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축척 변경 절차. 축척 변경의 절차. 근데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거. 축척 변경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의 사전적 절차라 불러요. 사전적 절차. 다슈기가 이제 세 가지. 자, 보세요. 자, 요 지역을 이제 500분의 1로 옮기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해당 지역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소유자의 동의 받아라. 자, 두 번째는 현재 축척 변경 변경할 때는 요 지역에요. 단체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축척 변경 위원회예요. 두 번째가 이제 축변위의 의결을 거칩니다. 자, 기억하세요. 축변위. 자,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다 거치고 이제 의결 받고 나면 사업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또 하나 있어요. 요즘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뭐래요? 사전적 절차라 부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현재 절차 복잡하죠. 그래요. 축척 변경 하나 하는데. 자, 제일 먼저 소유자 3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축변위의 의결을 거치고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1000편 1지요. 여기가 제가 좀 전에 과거 구도시입니다 그랬죠. 그 문제가요. 과거 구도시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도면만 500분의 1로 그린다? 아니면 500분의 1로 그릴 거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같이 한다. 뭐가 더 편해요? 사업을 축척 변경 따로, 도시개발 사업 따로 한다? 하는 김에 같이 한다. 그쵸? 하는 김에 같이 해버려요. 동감은 보세요. 과거 구도시 요지역을 그냥 도면만 500분을 그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축척 변경할 때는 요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도면을 500분의 1로 옮겨 그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보세요. 자, 과거 구도시예요. 그럼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도면을 500분의 1로 옮겨 그리면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쯤 걸린다? 자, 얼마? 자, 보세요.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질문하면 뭐 몇 달 만에 끝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양 평촌 지역 있죠. 안양 평촌 지역이요. 우리나라에서요. 축척 변경 제1호 사업 시행 지역이에요. 제1호 사업. 1호 사업 시행 지역인데 9년 걸렸어요. 9년. 또 봐요. 자, 무슨 사업, 1호 사업. 1호 사업은 되게 좋습니다.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줘요. 근데 보세요. 근데 안양 평촌 축척 변경 제1호 사업 시행 지역인데 기간이 9년 걸렸어요. 이 뭔가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며칠 만에 뚝딱 끝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지역에 여기 살고 있는 자,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 이렇게 엄격히 잡은 거예요. 소유자의 동의 받고 축변위의 의결을 거치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사업 시작합니다. 그래서 묶어놓으세요. 3개 묶어서 이렇게 해요. 사전적 절차다 이렇게. 그럼 이제 승인 받으면 사업 들어가야죠. 자, 그럼 이제 사업 들어가면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와야죠.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자, 요게 이제 날짜가 20일 이상. 시행 공고. 공고하고 그다음 이제 보시고 특약인 또 있습니다. 자, 공고 왔죠. 자, 공고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 자, 그 다음 장에 있어요. 162페이지.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 경계 표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시행공고로부터 1월 이내 합니다. 1월이 아니죠. 30일. 30일 이내 이렇게. 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 가운데.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다. 확대시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인접한 토지인데 갑의 거랑 을의 거더라. 그럼 이 토지 경계는 소유자가 잘 알아요? 국가가 잘 알아요? 당연히 소유자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관여 안 할 테니까 이들 둘이 표시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세요. 이제 자 소유자의 이제 경계 표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이 경계 표시해야죠. 자, 우리 경계다. 요렇게 이제 표시했어요. 그럼 그 후에 그럼 보세요. 경계 표시한 후에요. 갑이나 을이 와가지고요. 자, 경계 좀 바꿔달라. 뭐 지적 신청해달라. 자꾸 신청하다 보면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계 표시한 후에는 더 이상 지적공부 정리의 정지예요.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일단은 자, 신청이 말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거 지적공 정리하다 보면 절차가 이제 지연될 수 있으니까. 수업을 딱 시키고 그다음 이제 보세요. 요 경계 요게 이제 이상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 자, 또 하나 이제 보시고 그럼 이건 어때요? 이번에 이제 그럼 축척 변경하려고 측량을 다시 해봐야죠. 요게 이제 자 축척 변경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다음 시간 내용인데 미리 나왔습니다. 다시요.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한 측량 무슨 측량? 뭘 또 놀래요? 그냥 축척 변경 측량이지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축척 변경 측량이에요. 자, 이제 측량을 해 보니까 경계가 이제 이상이 없어요.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자, 우리는 축척 변경할 때 도시화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경계 이렇게 삐뚤삐뚤 둬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야지. 경계 이제 이렇게 해라. 딱 정했어요. 그럼 이제 축척 변경 측량하고 그다음 이제 토지 표시를 결정합니다. 토지의 표시 결정.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문제가 하나 이제 발생했어요. 자, 기존 경계는 하얀 선이죠. 경계가 이제 노란 선입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이 토지는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는 을 거였어요. 이렇게 자르면은 누구 거? 갑 거. 자, 을. 아주 쿨해요. 뭐 필요하면 쓰세요. 말아버려요? 아니면 을 끝까지 돈 받아야 돼요. 돈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게 청산이에요. 그래서 청산이고, 자, 또 하나. 그러면 청산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뭔가 하면 여섯 번째가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요. 자, 조서란 말은 서류 그 말이에요, 서류. 자, 보세요. 이제 여기가 10번지고, 7번지다. 서류 만들어야죠. 10번지의 서류 하나 만들어 놓고, 자, 7번지 서류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적어줘요. 갑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아니죠. 50제곱미터 늘어났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을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적어져요. 이게 이제 지번별 조서. 또 하나, 여기 지번별 조서. 서류예요. 자, 이 조서에는 뭐 이제 뭘 기록한다? 각 필지의 증감 면적을. 이렇게 들어와야죠. 증감 면적.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요 조서. 요거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청산 절차. 자, 보세요. 요것은, 자, 을이라는 사람은 축적비하면서 토지 줄었죠. 그럼 이제 돈 받아야지. 자, 또, 요 갑은 축적비하면서 면적 늘어났네요. 그럼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돈 내야 되겠죠. 이렇게. 청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을 위한 준비 단계가 이겠어요. 지번별 조서. 요 조서 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청산. 이렇게. 다시 이제 첫 번째. 청산금 산정을 딱 해야죠. 근데 여기를 조금 주의해서 보세요. 여기가 법률이 조금 뭐랄까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나와요. 지적소관청은 그 다음 이제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공고일 현재. 그 다음 이제 각 지번별 재호 및 상금액 금액을 조사를 해서 그다음 이제 축변위에 통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여기 포인트 있어요. 일단 여기 자 소관청은 나왔고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 그다음 이제 각 지번별 재호 및 상금액 요걸 조사해서 축변위에 통제합니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흔히 일반적으로 보세요. 구도시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을 딱 하면 일반적으로 집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뭔가 보세요. 그러면 그 소관청이 옛날 금액을 알려줬어요. 그럼 이제 요거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금액은 누가 산정한다? 그렇죠. 축변위가 해야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산정한데 요거 이제 요거는 축변위의 의결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청산금 산정했어요. 보시면 각 지번별 재무상 금액 구매했죠. 자, 보세요. 지번별 조세는 증감 면적이 쓰였어요. 이렇게. 이번에 각 필지별 재무상 금액을 구했죠. 그럼 이걸 곱하면 이제 청산금이 되는 거예요. 갑이 낼 돈, 을이 받을 돈,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산정을 딱 하고. 그럼 이제 산정을 딱 했으니까 그냥 슉 넘어가면 곤란하죠. 그래서 산정했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청산금을 공고를 해야죠. 청산금 공고한다. 요게 이제 며칠? 이제 15일 이상. 자, 공고 딱 했어요. 자, 뭔가 이제 시군 게시판에 써붙였어요. 게시판에다가.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을은 돈 아니죠. 자, 갑은 돈 얼마 내고, 을은 받아가라. 적어놨습니다. 공고. 근데 뭔가 한번 또 보세요. 공고를 딱 하면, 갑과 을이 자기가 받을 돈, 낼 돈, 금액 알아요? 금액? 모르지.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갑과 을에게 통지해야죠. 그게 이제 청산금의 납부 고지, 수정 통지예요. 자, 보세요. 납부 고지가 뭔가면요. 이제 면적 늘어난 저 갑한테 돈 내라 그 말이에요. 납부 고지. 자, 수정 통지는 을한테 이제 돈 받아가라 이렇게. 이게 이제 납부 고지와 수정 통지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렇게. 그럼 갑과 을이 알았죠. 자, 이제 금액 알았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제 금액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왜요? 청산금이 영 기분 나빠요. 너무 많더라, 너무 적더라,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때 이제 청산금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해야죠. 이의 신청. 또 뭐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또 잘라요. 그럼 이제 자, 이의 신청 제기. 자, 갑이나 을은요, 청산금이 기분 나쁘면 이의 신청 제기합니다. 요거 누구에게 얼마 이내? 요거? 요거 이제 요 이의 신청 제기는 이제 위에서 보면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 그리고 이제 1월 내에. 통지한 날로부터 1월 내에 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소관청은 이제 이직이 딱 됐죠. 그럼 소관청이 또 자기가 의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어디로 보내준다? 그치. 축변위로 보내줘요. 그럼 이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여기는 이제 축변위가 합니다. 얼마 이내? 이것도 1월 내. 이렇게.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이의 신청 제기는 소관청에 딱 했습니다. 소관청이 이제 축변에 딱 보내줬고, 그러면 이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이제 축변에 딱 했어요. 또 축변이 나왔어요. 축변 의견하면 이제 금액이 정해졌죠.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이 낼 돈, 을이 받을 돈 확실히 정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청산금의 이제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합니다. 면적 늘어난 저 갑은요, 3월 내에 납부해야 돼요. 3월 내에. 그럼 이제 을에게는 6월 내에 지급합니다. 갑으로부터 받아서 을에게 주자.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날짜 차이. 자, 보시고. 자, 또. 보세요, 이제. 청산금이 납부지급 했습니다. 자, 그럼 뭔가 하면 납부지급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청산금의 차액 처리예요. 차액 처리. 자, 이제 사업하고 나니까 돈이 남았더라. 돈이 남으면 누구 거? 그게 이제 지자체의 수입입니다. 자, 지자체의 수입. 또는 사업하고 나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때 어떻게 한다?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근데 주의하세요.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지자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써요. 시장, 군수구청장 그랬죠? 그 아니라 지적 소관청 그랬어요. 소관청. 뭔가 하면 소관청은 국가 하부기관입니다. 뭔가 하면 지적 사무는 국가 사무예요. 그래서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소관청이 대신 처리했죠.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지적법 시간에 지자체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근데 지적법에서 지자체가 딱 한 번 나와요.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청산할 때 이제 차액 처리. 왜 이제 지자체의 수입 또는 부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또 올려봐야지. 그러면 자, 지자체 얘들은 축적 변경할 때 돈을
남겨야 돼요? 부족하게 해야 돼요? 빨리. 남겨야 돼요? 부족하게 해야 돼요? 당연히 뭔가 남아야지. 그래야 뭐 사업하면 보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요게 또 하나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차익 처리 보시고. 자, 차익 처리 했습니다. 다 이제 끝났죠? 그때 이제, 그럼 그때 오는 게, 사업 끝났으니까 축적 비용에 이제 확정 공고 봐야죠. 자, 사업 끝났다. 확정 공고하고. 그럼 이제 확정이 딱 됐으니까. 그 다음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뭐 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지.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지금 요게 좀 절차예요. 요게. 쭉.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축적비용 얘는요. 시험 내문은요. 뭐 낼까요? 자, 보세요. 맨 하던 말.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딱 훑어보세요. 쭉 보니까 축적비용은 자, 바야흐로 이제 뭘 내야 좋을까요? 흔히 나오는 게 날짜, 숫자. 이렇게. 그래서 숫자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가 주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 또 그럴 때도 그러죠. 나 숫자 못 외우는데. 그 외워야 돼요. 자, 보시고. 자, 확인할게 보세요. 여기. 제일 처음에. 축적비용 할 때 제일 먼저 해당 지역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축변이 나왔죠? 여기 하나 보시고.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축적비용의 시행 공고 봐야죠. 이게 20일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이제 토지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 여기가 30일 이렇게. 이 기준이에요. 넘어와서 이제 자, 청산금 공고합니다. 자, 공고 기한이 15일 이렇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송통지가 요게 20일 이렇게. 또 이 신청은 제기는 소관청에 1월 내에 한다. 이렇게. 그럼 심의결도 축변이가 1월 내 이렇게. 그럼 이제 뭐 3월과 6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만큼이에요. 또 이거 보세요. 보시면 여기 축변이 나왔죠. 아까 이렇게 해서요. 요건 제가 축척변경위원회 그랬죠. 축변이에요. 보시면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요 지역을 지금 축척변경 사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지역에서 주로 대토지 소유자들 그 사람들 모아놓은 단체가 축척변경위원회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축변위에는 축변위 위원 중에는 소관청이 적어도 2분의 1 이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숫자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보시면 딱 잘라놓게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여기는 축척 변경, 여기는 청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축척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그게 20일.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 의무는 이게 30일 이렇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그리고 청산은 보세요. 청산금 공고 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이에요. 또 하나, 자, 청산에서 청산금 공고 기한은 그게 이제 20일 이렇게. 여기네요. 납부의 손통 이게 20일 이렇게. 그래서 청산금 공고 기한은 15일. 청산금의 납부의 손통지가 이제 20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20, 30, 15, 20.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요 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토지 하나 있어요. 누가 오더니, 자, 우리 동네가 이번에 축적비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요,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안 써요. 바빠 죽겠는데, 뭐.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사인했어요. 끝났어요. 근데요, 몇 년 지났어요. 돈 줍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요, 가볼까, 안 가볼까요? 당연히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여기서 청산은 날짜를 줄여도 문제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날짜가 20, 30 이게 기준이에요. 청산은 줄어서 15, 20 이렇게 4개. 그래서 20, 30, 15, 20 이렇게. 또 축척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여기 3분의 2 이상 이렇게. 또 축척 변경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여기 2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축척 변경 파트 나오면 날짜 떠올리세요. 20, 30, 15, 20. 앞에는 3분의 2, 뒤에 2분의 1 이렇게. 요만큼이 가장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축적 변경 파트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날짜가 가장 기본이에요. 보셔야 돼요.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이제 뭐랄까요? 절차 파트. 근데 절차 파트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맞춰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요 파트가 최근 시험에서 이제
24,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또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 요즘 지금 책에는 없는데요. 자, 하나 더 보세요. 요즘 여기서 자, 축변이 나왔어요. 축변이 이렇게 했죠. 정식 명칭은 축척변경위원회. 경우가면 축척변경 사업하는 지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들을 모아놓은 단체. 그거 보시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보시고 이 축변위의 그 기능이 여기 칠판에 이제 3개 있습니다. 자, 그럼 체크할게요. 축변위는 이렇게 해서요. 자, 소유자 모임이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있어요. 축척변경 할 때 사전적 절차에서 한 번 나왔어요. 축변위의 의결 이렇게. 축변이 나왔죠. 한 번.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청산금 산정할 때 이때도 축변위의 의결 나왔어요. 청산금 산정.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있죠.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 요거에 따른 심의 의결. 여기도 축변위가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축변위, 자, 기억하세요. 축척변경위원회. 기능. 첫 번째가 이제 축척변경 시행 계획, 제일 처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청산금 산정. 또 이제 이의 신청하면 고의에 대한 심의 의결. 축변위가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축변이 나오면 떠올리세요. 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소유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변위가 상당히 파워가 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축척변경 하나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절차. 그 다음 이제 숫자. 이렇게 2개. 보셨고, 그 앞에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앞에 페이지에서 160페이지 가시면 제 3절에 토지 이동 신청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현재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서요. 이제 3장이 토지 이동이죠. 그 뭔가 하면 토지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의 의 나왔고요. 종류가 나왔고 축적편이 나왔어요. 축적편이 요것도 토지 이동 사유 중에 하나예요. 같이 포함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이제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60페이지에 이제 3절에 토지 이동 신청권자 그렇게 온 겁니다. 보셨고, 요거 한번 좀 정리할게요.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여기가 이제 토지 이동 신청권자. 자, 토지 이동은 이제 누가 신청하는가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외우지 마요. 자, 또 올려보세요. 자, 토지 이동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 이동 신청은 당연히 누가 합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지 뭐. 그래서 이제 원칙.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 그럼 두 번째. 소유자가 안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 있죠. 자, 대위 신청. 자, 떠올리세요. 자, 대위. 자, 대위란 말 무슨 뜻?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요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여기 보시고 이제 또 대위 신청. 사실 여기도 이제 타이틀이 4개 나와요. 이렇게. 누가 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이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좀 다시 볼게요. 두 번째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장.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관리. 마지막에 채권자. 이 채권자 여기도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요. 뭐 채권자 대위권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그 이해를 해야 이제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타이틀 내기 하세요. 그래서 보시고 원칙은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타이틀이 4가지. 보시고 이 4가지. 첫 번째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원래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 시행자에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장, 또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세 번째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이렇게. 마지막에 채권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 가끔씩 떠요. 뭐 단골 문제는 아니지만 비교적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토지 이동에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 점유자. 뭐? 점유자. 또 1, 2, 3, 4, 5 지상권자. 그럼 지상권자. 또 이제 자, 하나 더 재밌는 문제. 12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 이렇게 하죠. 해외 여행 중자의 장남. 자, 뭐예요? 답 5번이지. 자, 봐요. 자, 아버지가 소유자인데 해외 여행 중이에요. 아들이 대신 왔어요.
그러면 아들이 왔는데요. 요거는 대리예요? 대위예요? 요거는 대리지, 대리. 그러면 또 보세요.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 행위예요? 본인 행위예요? 대리인 행위는 그건 본인 행위예요. 그거는 여기서 대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떠요, 문제. 그래서 이제 4개 파악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자, 토지 이동 신청 특례라 불러요. 현재 법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토지 이동 신청 특례다. 이렇게. 돼 있고, 요 특례 조항은 앞으로 딱 2단어만 적어 있으면 돼요. 2단어만. 자, 보세요. 뭔가 하면 특례 조항은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첫 번째가 대규모 토지 수송 사업할 때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대규모 토지 조성 사업할 때. 자, 여기 포인트 여기요. 대규모라는 말. 또 이제 보세요. 이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요. 판교 신도시예요. 자, 보세요. 이제 판교 신도시 현재 이제 전화 왔습니다. 근데요. 판교 신도시 지을 때요. 토지를 약 7만 필지 정도 사용했대요. 7만 필지. 자, 7만 필지. 자, 그럼 보세요. 소유자가요. 몇 명쯤 나옵니까? 몇 명? 7만 명. 7만 명. 또 봐요. 세종 신도시 있죠. 그거는요. 약 10만 필지예요. 10만 필지. 소유자 몇 명쯤? 10만 명. 봐요, 이제. 그러면 판교에 신도시를 짓는데 7만 명이 신청하려고 줄을 쫙 섰어요. 7만 명이 상상이 돼요? 7만 명이 신청하고 오면 그 소리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때려 죽여도 못 받아요. 이게 뭔가 하면 그래서 대규모 사업할 때는 소유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지 말아요.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할 때는 이제 누가 한다?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세요. 자, 다시. 원칙, 대위, 특례예요. 자, 구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시고, 자, 다시요. 여기도 보시고, 이 특례 조항은 대규모 사업할 때를 썼어요. 대규모 사업. 자, 토지 개발 사업, 토지 수송 사업, 공업산 지정 사업, 이렇게. 무슨 사업할 때, 이렇게 하세요. 사업할 때. 그때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대규모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대화한대요. 대위 신청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려요. 왜? 대규모 사업할 때는 소유자는 아예 신청 못하니까. 그래서 포인트 여기요. 대규모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자 이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대규모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의 신청 이렇게 해야 돼요. 또는 대규모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의 직접 신청 이렇게. 근데 위에 문제. 위에 대위 파트 올라가니까 또 있죠. 사업 시행자가. 그럼 봐요. 사업 시행자 얘가 대위할 수 있어요. 여기는 포인트가요. 공공용 지목인 경우예요. 자,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공공용 지목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학교, 철도, 수도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제 학교, 철도, 수도 이런 거는 대규모 지역은 아니죠. 그때는 공공용 지목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밑에서 대규모 사업할 때는 대규모 사업. 소유자는 얼씬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위란 말이 들어오면 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르세요. 원칙, 대위, 특례. 자, 요 책을 잠깐 보고 갈게요. 그 책을 잠깐 보시면 이제 160페이지 제3절에 토지동 신청권자 되어 있죠. 1번의 소유자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잠시 후에 보고요. 3번. 거기서는 신청의 대위라고 되어 있죠. 대위에서 이제 타이틀 4개 체크하세요. 첫 번째,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거기서 보시면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학교, 철도, 수도. 묶어서 그냥 공공용 지목 그래서 이렇게 공공용 지목이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이렇게. 마지막에 채권자 이렇게. 4개 묶어서 이게 이제 대위 신청. 자, 대위란 말은 대신하여.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시면 2번에 자, 도시개발 사업 등 돼 있죠. 도시개발 사업 등. 거기 보시고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특례 조항이에요. 여기는 보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동이 있는 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지역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소유자는 어신나게 못합니다. 자르세요. 원칙, 대위, 특례. 그리고 요 조항이 그 앞에 페이지 있어요. 앞에 가보세요. 159. 그 159에서 보시면 그 7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적에 토지이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 1번에 1번. 신고 대상 사업,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다음 체크하세요. 토지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앞으로 보시고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하세요. 대규모 토지조정 사업 이렇게 하세요. 대규모 토지조정 사업 이렇게. 그때는 자, 사업 시행자는 돼 있죠. 사업의 착수, 변경 또 완료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뭐 밑에 보시면 그 신고 기간 15일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이 파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른 게 좀 좋아요. 자 보세요. 지금 칠판의 필기를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토지동 종류를 쭉 봤죠. 6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서 봤어. 주의하세요. 토지동 사유가 6가지 없다 이러면 안 돼요. 토지동 사유는 무지무지 많아요. 왜냐? 아까 우리 처음에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토지동 사유는 무지무지 많은데 6가지가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동 종류에는 얘도 포함돼요. 주택비용도 이렇게.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야 돼요. 이렇게. 또 아까는 뭐 도시개발 사업 그런 것도 토지동 종류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류를 쭉 확인하세요.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종류를 받고 그다음 가서 이제 토지동은 이제 누가 신청하는가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 신청권자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소유자. 그다음 이제 대위할 수 있다. 대위. 또한 이제 신청의 특례 조항. 보셨고, 이 특례 조항은 주의하세요. 특례는 자, 딱 2단어. 첫 번째 뭐 대규모 토지조정 사업할 때, 대규모 이 말이 포인트예요. 또 그리고 대규모 사업할 때는 이제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다예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르세요. 보셨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험에서 여기도 24회 때, 26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떠도 이렇게 막 어렵거나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보셨고, 그 다음 이제 그 책 보시면 그 다음 장 이제 4장에 가면 이제 그 지적 측량이 있죠. 지적 측량 파트 여기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지적 측량 파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